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쉽게 내 사주를 간단하게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내 팔자가 나쁜 팔자인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아주 쉽게 최소한 뭐 한 5분에서 10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사주가 그래도 좋은 사주네. 아, 내 사주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이 봐도 그냥 만세력만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난 좋은 사주인가 보다. 아니 나는 좀 사주가 좀 별론가 보다. 물론 사주만 갖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운기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그 운기보다는 그냥 타고난 팔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보시면 내 사주 쉽게 보는 방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하고 저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서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알려면 먼저 만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만세력이라는 것은 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책자로 일일이 찾아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이 스마트폰에 아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압니다.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이 만세력이라는 것을 글씨를 치면 여러 가지 만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를 다운을 받아서 그냥 이 만세력을 스마트폰에 깔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만세력을 깔았으면 생년월일시, 생년월일과 그리고 시간까지 알면 더 정확하게 좋기 때문에 시간을 혹시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뭐 부모님한테 여쭤보시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대략 유추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세력을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생년월일시를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네 글자는 아니 글자는 8개지만 네 기둥이 나오죠. 이것을 연과 월과 일과 시 해서 사주라고 하고 사주에서 두 글자씩 해서 총 8글자가 있어 팔자가 결정됩니다. 물론 밑에 보면 대운, 세운 뭐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자동차에 비유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은 이건 도로와 같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차라고 하면 차가 가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있는 이것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두 글자씩 해서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건 10년. 근데 일단은 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냐면 이 일간을 뭐 어디에는 뭐 본원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다양한 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태어난 날, 이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이 날짜의 기운을 따라서 무엇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어디는 뭐 비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본원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내 팔자가 좋은 팔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비견과 겁재, 이 비견과 겁재라고 있는데 나를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나를 포함해서 8글자니까 나를 포함을 해서 이 비견 겁재가 개수로 놓고 봤을 때 2개 내지 3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 태어난 날의 일지와 월지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월지라고 하고요. 월지. 여기는 일지. 있으면 힘이 조금 더 세고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견이나 겁재가 2개 내지 3개가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식신과 상관이라고 있는데 이 개수는 이거는 뭐 1개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 상관보다는 식신 1개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1개가 이왕 있으려면 식신이 있으면 더 좋지만 상관이 하나 있어도 상관은 뭐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1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1개 식신이 있는 게 제일 좋고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관이 하나 있는 게 좀 더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1~2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재, 정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재물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1개 내지 2개. 여기도 편재 이게 있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정재보다는. 하지만 편재가 없다고 하면 뭐 정재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단 1~2개 있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편관이나 정관이 있는데 이거는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이거는 1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1개. 2개가 편관, 정관 섞여 있으면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그닥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물론 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관이나 정관, 가급적이면 정관이 하나 있는 게 여기는 더 좋습니다. 여기는 편관보다는 정관이 하나 있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편관이든 정관이든 섞여 있는 것보다는 1개가 제일 좋다. 이건 편관, 정관은 1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인과 정인이라는 게 있는데 편인과 정인 이거 역시도 1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숫자를 보면 여기 2~3개, 1~2개면 이거 하면 뭐 3~4개 되겠죠. 여기 1~2개면 5~6개 되겠죠. 그리고 6개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씩 7개, 8개 해서 딱 팔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결정되는데 사주라는 의미는 4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기둥주자 써서 사주라고 하고요. 팔자라는 것은 8개의 이 글자가 있다 해서 팔자가 결정되는데 그 팔자가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물론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이 목화토금수라는 게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은 이 오행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게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든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던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던 이 비견과 겁재, 식신상과 이거는 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인지 뭐 토인지 순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비견겁재가 몇 개고 식신상관이 몇 개고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1~2개씩 있고 여기는 하나씩 있으면 좋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림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사주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인데 자,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화가 식신상관이고 목은 비견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목생화, 화생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해서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있는데 여기서 오행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목의 입장에서는 화를 생하고 화의 입장에서는 토를 생하고 토의 입장에서는 금을 생하고 금의 입장에서는 수를 생하고 수의 입장은 목을 생합니다. 이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순환 상생이 되는데 상생이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좋은 의미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이 비견겁재서부터 이렇게 해서 10개가 이걸 십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순환 상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5개를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인지 토인지 뭐 이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게 골고루 갖춰 있으면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골고루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상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순환 상생이 잘 된다는 것은 만약에 이거 화가 없으면 목은 토를 이렇게 극하게 됩니다.
토를 극하게 되고 토는 다시 수를 극하게 되고 수는 다시 화를 극하게 되고 화는 다시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이렇게 목을 극하게 되는데, 만약에 목의 입장에서 토가 있고 토의 입장에서는 목이 나를 극하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극을 받게 되겠죠. 물론 극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극의 의미는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기운을 누르고 때리고 뭐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화가 딱 끼어 있다 그러면 이거 극하기 전에 먼저 여기 화를 생하고 또 그 화는 다시 토를 생하고, 그런데 토 입장에서 만약에 수를 극한다 그랬는데 금이 없으면 바로 극을 하게 되는데, 금이 여기 딱 있다고 하면 토생 금하고 다시 금생 수하게 되겠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생하고 극하고 그렇게 제압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기운이 발생하는데, 그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분에서 10분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내가 다 이렇게 숫자를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다. 거의 이렇게 되면 8, 90%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월일시를 놓고 봤을 때 여기 딱 달린 식신상관, 뭐 편재정제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가끔씩 제가 댓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밑에 댓글로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사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사실 바쁘고 거기에 또 댓글 달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보고 또 답변을 못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접 이렇게 상담을 정식으로 의뢰를 하셔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식신상관, 비견겁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개씩 있는지. 그런데 왜 만약에 내가 재물이 없다, 편재 정제가 이게 없다고 하면 이 목의 입장에서는 이 토가 편재 정제 재물인데 중간에 이게 딱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화가 금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재물의 기운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두 개가 빠져 있으면 결국은 바퀴가 네 바퀴로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바람이 한쪽 바퀴가 빠졌다 그러면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운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운에서 오는 흐름인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떠한 대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잘 굴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도 어떤 운이 와도 아주 무난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물운이 없다 그러면 이때 재물운이 와서 대운이나 세운에 오면 이 한 가지 빠졌던 부분, 여기 지금 목의 입장에서는 토가 재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재물운이 대운에서 세운에서 오게 되면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바람이 빠졌던 것을 다시 넣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재물의 운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금이라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는 편관이나 정관에서 직업운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럼 편관 정관이 없다 그러면 편재정제가 바로 편인정인을 극하게 되는데, 편관정관이 없게 되면 이렇게 극을 받는데 편관정관이 있으면 서로 순환 상생이 돼서 이걸 또 극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주팔자를 아주 좋게 갖고 태어났다. 물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주팔자가 많은 좌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상, 손금이죠. 그리고 성명학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풍수 좋은 데 살고 있는지, 집터의 기운 이런 것, 또 배우자가 누구냐, 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이다 믿으셔도 됩니다. 거의 8, 90%가 좋게 작용한다. 나머지 1, 20%는 뭐냐, 환경적인 요인에 관상이 나쁘다든지 이름이 나쁘다든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든지 그런 부모를 또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집이 안 좋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린 거 어렵지 않았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주 제가 쉽게 간단하게 정말로 만세력에다 입력만 시키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운기도 사실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뭐 행운의 숫자라든지 행운의 방향이라든지 행운의 색깔 이런 건 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람은 인생이 아주 풍요롭고 잘 살지는 않아도 커다란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잘 살 가능성이 크다. 잘못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관상이라든지 집 이런 기운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데 왜 안 풀리지 않은 사람은 다시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상담을 하시든 해서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아주 쉬운 쪽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